자, 핵심은 뭐다? 자신감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느낌의 문제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느낌의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유기체 내부에서 생명의 모든 측면을 관장하는 화학적 활동, 대사작용과 방어작용을 담당하는 뇌분비계, 면역계, 순환계에서 발생한다. 쉽게 정리하면 뭐냐면, 네, 맞아요. 조깅을 뛰세요. 우린 결국 기복 자체가 아니라 기복이 주는 감정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축구 선수들 타겟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축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 중에 본인이 하나 이상 해당된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프로축구 선수로 14년 동안 활동을 했고, 지난 10년 동안 공부한 내용과 경험을 토대로 지난 1월부터 초중고대 성인까지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83명의 선수들을 상담을 했고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선수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감 부족해. 그리고 나서 경기에 대한 기복, 그리고 부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 선배,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를 겪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축구 선수가 겪고 있는 문제는요, 크게 이 4가지 범주 안에 들어와요. 자, 이 4가지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자신감을 갖자 하면은 가져질까라고 착각을 해요. 자,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냐면 자신감을 생각이라고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야, 물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뭐다? 자신감이 생각의 차이라고 믿어서 그런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감은 생각은 아니에요. 자신감은 생각만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느낌입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더라도 본인의 상태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프로에 있을 때 일인데 감독님이 한 신인 선수에게 이러는 겁니다. 야, 뭐가 그렇게 두렵니? 자신감 있게 좀 해. 이 말을 들은 선수는 자신감 있게 했을까요? 예, 당연히 못했어요. 그 한마디로 자신감이 생겼다면 이 선수는 아마 그러한 지적 자체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감 있게 하자. 주문을 외우면 그만이니까. 제가 이 감독님과 미디어 데이를 참석하게 됐는데 옆에 있는 감독님이 엄청 떠시는 거예요. 네, 수많은 조명과 카메라,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긴장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자리가 익숙했더라면 감독님은 떠시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뭐가 그렇게 두려워? 자신감 있게 해! 라고 신인 선수에게 말했던 감독님 역시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는 떠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만약 자신감이 생각의 문제라고 한다면 미디어 데이에 간 감독님도 첫 프로 경기를 뛰는 신인 선수도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자신감은 생각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감정과 느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느낌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느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 자,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을 한다, 두려운 감정을 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감정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건 인간의 느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건 역시 우리의 느낌이에요. 생각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생각은 하는 것이지 느낌이 아니에요. 생각을 함으로써 변화된 느낌을 느끼는 건 역시 우리의 느낌이에요. 자, 핵심은 뭐다? 자신감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느낌의 문제예요.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자,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는 것. 이것만 이해하더라도 자신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는 게 감정과 느낌은 우리한테 어떻게 일어나지? 자, 데카르트의 오류, 스피노자의 뇌, 느낌의 진화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느낌의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유기체 내부에서 생명의 모든 측면을 관장하는 화학적 활동, 대사작용과 방어작용을 담당하는 뇌분비계, 면역계, 순환계에서 발생한다. 쉽게 정리하면 뭐냐면 감정과 느낌은요, 우리 체내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건 역시 몸의 문제이고 그 감정을 느끼는 느낌 역시 우리 몸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로 경기가 익숙치 않은 신인 선수가 느끼는 감정은 몸의 변화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입니다.
우리의 신체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돼요.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인간은 초극도의 경계 상태를 만들고 경보 시스템을 울립니다.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신체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머리는 잘 안 써지고 몸에 힘만 잔뜩 들어가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긴장하는 선수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머리는 잘 안 들어가고 힘만 잔뜩 들어가는 경험. 야, 훈련 때 자신 있게 했잖아. 나 자신 있게 했잖아. 나 원래 잘하는 놈이잖아. 라고 아무리 주문을 걸어봐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내 자신감은 내 감정과 느낌은 몸의 문제니까. 감독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데이라는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초극도로 긴장한 상태를 만들고 머리는 안 들어가고 몸에 힘만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좋은 이야기들을 반도 이야기 못하고 내려옵니다. 내가 아무리 야 자신 있게 하자, 내가 생각했던 거 자신 있게 얘기하고 오자, 그거 돼요? 안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느낌은 자, 몸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몸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자리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뇌랑 바로 연결되는 뇌신경계 12쌍이 있어요. 그곳을 풀어주면 됩니다. 네, 승모근이 있고요, 교근이 있고, 네, 안면근이 있고, 자,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풀어주더라도 아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자이신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을 제가 링크로 띄워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연을 다니고 있는데 제 인생의 첫 강연이 공무원분들 500명 앞에서 강의하는 거였어요. 강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500명 앞에서 강연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네,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강연을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떨고 할 수 있었냐, 대본도 없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만약 야 떨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하자 라고 했다면 저는 첫 강연을 자신 있게 못했을 겁니다. 몸으로 해결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교근 풀어주고요, 승모근 풀어주고, 힘 빼고, 미주신경 할 수 있는 448 호흡법으로 네, 미주신경 안정화시키고, 그렇게 몸으로 접근했어요. 그렇게 몸을 안정화시키고 나의 감정을 느끼는 느낌을 컨트롤합니다. 백날 떨지 말고 야 한번 자신있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얼마 전 신진호 선수와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네, K리그 내에서도 상위 1% 선수입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안 보여야겠다 라는 것부터 시작된다. 왜? 최고의 퍼포먼스는 이성적 사고 판단을 하는 머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안정화시켜서 선택력을 높여야 돼요. 왜? 그래야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자신감은 두려움이 없을 때 자연스레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자신감을 갖는다? 그게 되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게 됐다면 아마 벌써 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적어도 백날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작동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요, 기복입니다. 자, 기복을 말하기에 앞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자, 기복 자체 때문에 선수가 힘든 건 아니에요. 자, 기복이 주는 감정이 힘든 거예요. 감정이 신체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된 신체를 인지한 대뇌 피질이 만들어내는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본질은 뭐예요? 기복이 주는 감정을 우리 선수들을 힘들게 한다. 기복을 없앨 수 있는 축구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기복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을 뿐 없앨 순 없어. 그리고 기복이 온다고 한들 기복이 주는 감정만 잘 컨트롤한다면 더 이상 기복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내용과 개연성이 조금 있는데, 자, 기복이 주는 감정 역시 생각이 아니라 뭐다? 자, 몸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내가 저번 주 경기 잘하고 이번 주 경기 못했어. 경기를 못했다는 사실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주쟁, 경쟁 밀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고, 다 나를 욕하는 것 같아 라는 압박감도 있고, 아, 난 역시 안 돼. 자기 혐오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옵니다. 아, 이러한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으로 컨트롤한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되지도 않을 거고, 내게 밀려오는 수많은 감정들은 몸으로 해결해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만 또 이야기하면 조깅이에요. 네, 조깅은 우리의 심박수를 안정화시키고 맑은 정신을 유지시켜주는 여러 호르몬과 화학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잡생각이 많이 들고 뭐 어떤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고 마음이 그렇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산소 운동 해보세요. 백날 입을 뒤집어 쓴 다음에 막 생각으로 어떻게 그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네, 기복이 심한데 조깅을 뛰라고? 네, 맞아요. 조깅을 뛰세요. 우린 결국 기복 자체가 아니라 기복이 주는 감정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다시 한번 감정은 몸의 문제예요. 실제로 프로 선수들도 조깅을 많이 뜁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나온 신진호 선수 역시 조깅을 좋아해요. 신진호 선수뿐만 아니라 뭐 주민규 선수, 홍철 선수, 뭐 이근호 선수, 김영고 선수 할 것 없이 조깅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최근 영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분들도 정신과 환자들에게 유산소 운동을 많이 처방해주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기복에 대한 또 하나 팁을 주자면 내가 기복이 심한 건지 나의 기술이 기복이 심한 건지 이거를 판단해 봐야 돼요. 자, 간단한 예로 자, 횡패스나 백패스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돌파나 슈팅이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백패스나 횡패스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센터백이 윙포워드보다 기복이 더 적은 이유 역시 센터백의 장점은 윙포워드의 장점보다 기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률적으로. 자, 윙포워드는 주로 장점이 뭐죠? 돌파 아니면 슈팅, 뭐 크로스. 하지만 돌파 자체가 성공률이 낮고 슈팅의 능력? 이거 역시 측정하는 게 너무 상대적이야. 나만 집중하면 성공하는 백패스, 횡패스보다 훨씬 더 성공률이 낮아요.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상대가 더 좋으면 어떡할 건데? 돌파 성공률 떨어지지.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상대가 나보다 더 안 좋으면 성공률이 올라가지. 나의 기술이 절대적인 기술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기술들은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담하면서 기복이 심하다는 선수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공격수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당연하죠. 공격은 수비보다 상대적인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러한 당연함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유는 왜냐면 기복 자체가 아니라 기복이 만들어낸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장점이 기복이 없는 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14년 동안 K리그 311경기를 뛰었어요. 물론 51골 23도움이라는 좀 적지 않은 공격 포인트를 했긴 했지만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저의 체력과 움직임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 두 가지 장점은 상대의 컨디션과 상관이 없어요. 내 몸 관리만 잘하면 잘 기능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장점을 기복 없이 발휘한다면 경기는 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 부천FC 최고참이었는데 뭐 뛰는 양, 스프린트, 뭐 플레이어 로드 이런 거 1등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겁니다. 기복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더라도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다? 기복 자체가 아니라 기복이 주는 감정들이다. 다시 한번 감정은 몸의 문제이지 생각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기복이 기술의 기복인지 체크해봐라. 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부상인데요. 자, 부상은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몸 상태와 어떤 주전 경쟁, 경기 감각, 훈련 감각을요 그냥 다 리셋시켜요. 축구 선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몸 활동이 제한돼서 긍정적 신체 활동을 필요한 물질도 잘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부상당한 선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많은 축구 선수들 뿐만 아니라 부상을 당한 축구 선수의 가족들도 엄청 힘든 게 이 부상이에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무서운 적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의무 트레이너 중 한 분이신 송영식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현역 때 이 선생님에게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하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열심히 보강 훈련하는 사람도 부상을 당하는 것 같은데 부상은 절대적으로 방지가 안 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자,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을까요? 없어, 호남아. 자, 없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부상 방지를 하기 위한 보강훈련, 근력운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들이 매일 내 몸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축구선수는 매일 고강도 훈련을 하게 되는데 매일 똑같은 훈련을 하진 않아요. 그 말은 뭐냐? 내 몸에 부하되는 부위가 매일 달라져. 그럼 이 말은 뭐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보강훈련이 내 몸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몸 상태를 자각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결론은 없다예요. 절대적으로 좋은 훈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따라 어제 좋았던 훈련은 오늘 좋지 못한 게 되고 오늘 좋았던 훈련은 내일 좋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날고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부상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메시도 그렇고 호날두도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우리가 부상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몸이 아픈 데가 없다. 이거는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누리고 있다? 그 사실 자체로 엄청나게 고마워해야 돼. 그리고 그 사실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뇌에서 전전두피질 활성화가 됩니다. 이 부위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 어떤 자존감이 높은 상태, 상대를 존중하는 상태, 나를 존중하는 상태, 이 부위가 쓰여져요. 우리가 손으로 젓가락질도 하고 숟가락질도 하고 글도 쓰고 많은 거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연필, 글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해. 똑같은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상태, 기복에 대한 감정, 부상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러한 모든 정보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고장난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부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수 역시 부상이라는 사실을 처리하는 정보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부상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 선배, 동료 선수와의 인간관계입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각자 성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관계를 맺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나의 성향과 성격이 맞지 않은 동료나 선배, 지도자와 축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와 맞는 지도자와 동료들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통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팀을 가나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축구를 그만두거나 그만두려는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구와 인간관계를 별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러한 논리가 전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축구는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결국 인간의 본능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리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리에서 이탈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무리 본능 역시 선사시대 무리를 짓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과 축구를 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야, 좋게 생각해. 야, 그냥 좀만 참아봐. 라고 해봐야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추천한 방법은 시간에 대해 이해시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큰 가치가 본인의 시간이라는 점만 이해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통화라는 공통된 가치로 본인이 필요한 시간을 삽니다. 소고기집에 가서 소고기를 먹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소고기를 먹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와이 고급 호텔은 하와이 고급 호텔이라는 장소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가 규정한 공통된 가치,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벌 때 우리 어떻게 벌죠? 나의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법니다. 축구 선수는 하루 몇 시간 일하고 돈을 교환받고 회사원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을 받아요. 그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건 역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시간이에요. 축구 선수 역시 똑같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진짜 그지 같지만 내가 진짜 야, 죽지 못해서 한다. 이런 개념이 안 듭니다. 본인의 가장 소중한 가치, 시간을 스스로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최상위 선수들은 시간에 대한 가치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신드롬 선수도 중동에서 했던 말이 뭐죠? 뭐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대전제는 뭐냐면 본인의 시간에 대해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수준 낮은 선수들과 축구를 하면서 신세한탄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뭐라도 하나 배우려는 마음은 결국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육하는 선수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이해를 시킵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하루에 하나씩 시도하면서 하루에 하나만 하자 마인드예요. 그렇게 하나씩만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7개예요. 한 달이면 몇 개예요? 30개예요. 1년이면 365개예요. 365개가 된다? 내가 아무리 그지 같은 사람 밑에서 있어도 내 시간마저 그지가 될 일은 없어요. 자, 오늘 영상은 83명의 선수가 겪고 있는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시간 관계상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단 하루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꾸준히 3개월 정도 해야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렵거나 이 4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링크로 원데이 클래스 신청을 해주시면 이 4가지 문제에 대한 강의와 바로 실전 적용을 통해서 몸과 머리로 익힌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와 한 번 맺어진 인연들은 단 한 번의 클래스로 끝나지 않고 제가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힘들어하는 내용들을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명의 정원을 받고 있으니까 이러한 4가지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못 찾아오시는 분들은 오늘 보신 영상을 꾸준하게 한번 실천해 보시고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하루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